다음 아이템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번 아이템 지방선거 D-1 여론조사로 본 선거 판세는입니다. 네, 사전투표 D-1. 사전투표 D-1.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제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일단 어제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만 저희가 보도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때문에 마지막으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선거 판세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재명 위원장의 출마 그리고 초박빙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 개항을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곳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 그리고 윤양선 국민의힘 후보가 여론조사상에서 그야말로 초박빙인 상황입니다.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요.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1.2%포인트 차이, 정말 오차 범인의 초접전이죠. 그러네요. 이 후보가 초접전으로 조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 리서치 조사를 보면 여기서는 반대로 0.2%포인트 차이로 이 정말 오차 범위 내에서 윤 후보가 이번에는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야말로 초박빙 승부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개항을 지역이 이 초접전 양상을 띈 지는 꽤 됐습니다. 지금 며칠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런데 사실 이재명 위원장 입장에서는 대선 패배 후에 얼마 안 돼서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이번 승리가 더 절실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뷰를 할 때마다 이 초접전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더라고요. 네. 일단은 이렇게 초접전 양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정당 지지율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선거가 어려운 건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출마한 거다. 본인이 열심히 뛰면 이길 수 있다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이재명 위원장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 취임 후 2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고 또 한미 정상회담까지 있었고 그런다면 결국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번에는 2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라 뭐 말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지방선거 전망이 어려울 거다. 보궐선거 전망이 어려울 거다라는 것은 뭐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예측했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직접 출마하고 또 총괄선대위원장 맡기도 했고요. 네. 만약에 선거가 쉬운 선거였으면 제가 굳이 뭐 나서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죠. 네, 어려운 선거 당연히 예상했다. 그래서 출마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맞서서 윤 후보 역시 본인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네. 많진 않지만 이길 거다라고 얘기하는 윤 후보 목소리까지 들어보시죠. 전체적인 민심의 흐름은 한쪽으로 서서히 길고 있다. 저에 대한 그 지지를 많이 표명하고 계시는데 워낙 이곳이 알다시피 이제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컸던 곳이기 때문에 그게 뭐 한꺼번에 확 움직이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이고 그러나 그 커다란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듯이 민심은 요동치기 시작했고 네. 뭐 선거의 결과는 저희는 정말 우리 합리적인 판단이 개항을 얼마나 위대하게 하고 자랑스럽게 할는지 대단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아니겠다. 승리는 확실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예. 절대로 5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네, 이렇게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를 하면서 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민주당은 연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 정권 출범 직후 치러지는 선거라서 선거 구도가 유리하지 않다라면서 편향된 언론 환경 그리고 여론조사, 정확하지 않은 여론조사가 지금 선거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아까 나온 이 영상을 보니까 이 윤영선 후보 옆에 이준석 대표가 있습니다. 좀 국민의힘이 개항을 좀 화력을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이런 마인드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아예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개항을에 모였습니다. 원내대책회의를 윤영선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야말로 이 지도부 총집결입니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 이곳에 가서 요즘 개항이 호구냐라는 말이 유행한다라면서 사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면서 승리를 확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장소에는 지금 원내대표 지도부 외에도 네. 뭐 최근에 입당한
차유람 선수, 그러니까 네. 축구까지 총출동을 했고요. 여기에 각 상임위 간사들까지 가서 윤 후보의 정책을 이 정부가 특별히 뒷받침할 거다라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아예 개항을 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네. 어제 SNS에 이렇게 임명장까지 공개를 하면서 네. 앞으로 윤 후보 이름이 적힌 점퍼와 이런 장갑을 끼고 운동을 열심히 할 거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사전 투표 역시 개항을 해서 할 계획이다라면서 그야말로 전폭 지원에 나선 상황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 지금 윤 후보 전폭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이재명 위원장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 이재명 위원장의 인터뷰 발언도 곧바로 문제를 삼았는데요. 네. 어떤 발언인지 직접 듣고 오시죠. 이 개항 구민들께서는 이제 두 가지 선택을 이제 제시받고 있죠. 연고 있는 사람이냐, 유능한 사람이냐. 그래서 연고 가지고 자꾸 따지는 경향이 상대방한테 있고요. 내세울 게 이제 연고밖에 없으니까요. 인천이 원래 외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뭐 원주민도 있겠지만 해불 양수 이게 인천에서 주로 쓰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바다는 강물을 가리지 않는다. 유능한 그리고 영향력 큰 정치인이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기대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잘 오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고요. 네, 이 지역 연고가 없다라는 지적에 내세울 게 없으니 연고를 내세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온 이 말, 인천이 원래 외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라는 이 발언을 이준석 대표가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네. 20일 전에 날아온 사람이 몇십 년씩 눌러 사는 인천 사람들을 싸그리 외지인 취급했다라면서 혼 좀 나십시오라며 이 기사를 공유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사실 이준석 대표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정말 이재명 위원장을 집중 마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최근에 이 지역구 유세에서 이번에 지면 정치 생명이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목 쪽에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끽하는 듯한 이런 표정과 말을 한 것을 두고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정치 생명 운운하며 정치 희화화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행동이다라면서 직격하기도 했고요. 사실 저 장면이 이재명 캠프에서 라이브 생중계를 하면서 공개된 장면이거든요. 네. 이 당 내에서도 굳이 이런 논란거리를 캠프에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면서 우려를 표시를 했는데 결국 이재명 캠프에서 비공개로 선거운동 비공개 일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고요. 이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좋은 볼거리가 사라져서 아쉽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김성환 의원님. 지금 사실 나온 얘기가 공방이 자꾸 좀 거세지고 있는 그런 이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결국 대선 주자급 후보들이 나오고 이게 대선 2라운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미 그건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선거를 그렇게 만들지도 못했고요. 그런 선거로 만들어서 민주당이 좀 더 지지자를 불러 모을 수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네. 그거는 선거 전략으로서 이미 유효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컨벤션 효과가 훨씬 더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네. 한미 정상회담 효과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현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고 하는 바람이 일종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민주당 또 성비 문제까지 터지고 나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갑자기 추락해 버렸잖아요. 이런 선거에서는 네. 뭐 이재명 아니라도 이재명 할아버지가 나와도 선거에서 이기기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재명을 꺾으려고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을 꺾으면 이번 선거의 상징성이 사라지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민주당은 극심한 혼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재명 지금 후보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면 원내로 들어가서 민주당의 당대표 도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네. 큰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이 빠지면은 민주당은 개파간에 아주 혼란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국민의힘은 그것까지 내다보고 지금 선거하고 있는 것이다. 네.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뭐 될지는 안 될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찌 됐든 간에 막판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 이기려고 해야 그래야 뭔가 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인천 계양을 얘기만 했습니다만 사실 이번에 캐스팅 보트론 충청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수아 기자.
네, 충청 저희가 여론조사 준비해봤는데 현직 네. 도지사와 여당 중진 의원 출신의 맞대결이 펼쳐지는 이 충남 지사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격차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처음에 1차 여론조사 때는 6.4%포인트까지 벌어졌다. 2차 여론조사 때는 저 그래픽처럼 4.4%포인트 정도 격차가 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실시된 21일에서 22일 3차 여론조사를 보시면요. 이 양승조 민주당 후보가 45.1% 그리고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43%를 기록하면서 네. 2.1%포인트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가 20일 만에 격차가 줄어든 셈이죠. 네. 네, 충북지사는 충남지사에 비해서 격차가 조금 더 큰 편인데요. 네. 그래픽 보실까요? 저희 MBN 여론조사인데요. 이 노영민 민주당 후보가 37.2% 기록하고 있고 네. 이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50.9%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의 좀 탑 기사를 정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사과 그리고 이 발언이 계속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된 민주당의 내홍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지방선거 끝나고도 이 파열음 계속될 수 있어 보이는 만큼 오늘의 탑은 광야에선 박지현, 이재명, 내홍 선거 영향 별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